쌍꺼유자쌤 편입스토리 세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제가 이제 편입 공부하면서 이제 3, 4월달 과정 관련돼서 간단히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3월달에는 이제 시험을 봐요, 학원에서요. 그래서 상위권 반과 일반 반으로 이제 나뉘는 거죠. 저는 좀 기본이 영어가 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이제 상위권만 들어갔고요. 이제 보통 학원은 이제 상위권 반이 인원이 좀 더 적고요. 일반 반은 이제 좀 인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위권 반이 그제가 좀 달라요. 색깔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위권 반 들어가면은 몇몇 학생들은 약간 좀 우월 의식을 좀 갖게 돼요. 그래서 뭐 그 다른 색깔의 교재를 항상 눈에 보이게끔 딱 들고 다닙니다. 아무래도 상위권 반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크겠죠. 그런데 많은 학원들이 상위권 반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상위권 반 내에서도 사실 경쟁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일반 반 학생들에 비해서 학원에서도 약간 그래도 좀 아무래도 관리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원 입장에서는 상위권 반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교를 편입을 해야지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지금 수험생분들이 이제 지금 3, 4월 달에 지금 편입을 올해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대형 학원을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은 저는 상위권 반을 이제 목표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경쟁도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치열하게 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좀 더 실력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일반 반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반 학생들은 이렇게 영어를 잘하지 않는데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학원에서 사실 관리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잘하시는 분들은 대형 학원으로 가가지고 상위권 반을 반드시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 그럼 차라리 대형 학원보다는 소형 학원이나 아니면 편입 과외 학원이나 인원이 좀 적은 학원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수험생들한테는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누군가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 되면은 학원에도 재수생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1, 2월 달에는 다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들 이렇게 파릇파릇하다면 3, 4월 달에는 갑자기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좀 공부한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이시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다는 거죠. 막 빨간 차 들고서 막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이제 3월 달부터는. 근데 실제로 이제 3, 4월 달에 오시는 재수생분들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재수생분들 중에서 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학원을 최대한 늦게 와요. 왜냐면 초반에는 크게 배울 게 없거든요. 잘하시니까. 그리고 실제 잘하시는 분들은 아예 학원을 안 오죠. 이제 독학을 하겠죠. 그래서 3월달과 4월달에는 이제 재수생분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상위권반도 개강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3, 4월달부터는 이제 편입에서는 논리완성 수업도 들어가요. 근데 이 논리완성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리완성은 사실 우리가 지아리 어휘가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지, 그리고 또 독해도 문장 구조 분석도 좀 할 줄 알아야지 효과가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3월달에 논리완성 배웠을 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휘는 지아리 어휘가 아직 많이 못 들렸는데 어휘를 알아야지 풀 수 있고, 근데 그게 학원 입장에서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이야 이제 강사분들이 여러 과목을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논리완성 선생님은 논리완성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때 만약 수업을 안 들어가면은 아마 급여 문제도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논리완성은 사실 지금 저도 이제 편입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지아리 어휘를 좀 많이 외우고 어느 정도 독해 문장 구조 분석이 좀 되면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완성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3월달, 4월달 혹시 학원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은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휘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논리완성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휘만 어느 정도 알면은 어차피 논리, 정보장치 찾고
그리고 순접이니 역적강의 따지고, 그리고 키워드 잡으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위권 반이 생기면서 이제 일반 반하고 이제 좀 다른 게, 상위권 반 학생들은 그래도 영어를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기 때문에 수업을 나가고 그다음 빠르게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에 있는 좋은 독학 교재들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반 학생들은 이제 영어를 이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학원 교재들은 특성상 이제 강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 반 학생들이 솔직하게 상위권 반 학생들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상위권 반 학생들은 다른 교재로 이제 수업도 나가고, 그리고 빠르게 복습을 끝내고 나서 이제 시중에 좋은 독학 교재를 활용하는데, 일반 반 학생들은 일단 수업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수업 교재 자체가 아무래도 실강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설명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독학 교재까지 활용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반에서 공부하시는 이제 수험생분들 계시면요, 좀 빠르게 공부하시고 시중에 좋은 독학 교재들을 빨리 선정하세요. 독학 교재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독학 교재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절대 학원의 커리만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상위권 반 학생들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 편입학원을 다니는 수험생들이 계시다면, 편입학원이 많잖아요. 그런 전국에 상위권만 많죠. 또 상위권만 말고 이미 다시 준비하시는 재수생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공부를 하시되, 대신에 시중에 좋은 독학 교재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입을 준비했을 때랑 지금 편입을 준비하신 분들은 좀 환경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기출도 많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저 때는 이제 많이 뽑았죠. 하지만 지금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편입 인원을 상당히 적게 뽑고, 물론 조금씩 늘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현저히 아직 적은 건 마찬가지예요. 편입이 인원을 많이 줄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계속 아마 적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힘들다는 걸 좀 감안하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컨텐츠나 교재들은 상당히 많죠. 지금은 저 때랑 다르게. 또 편입은 기출이 상당히 많아요. 한 2002년도부터 여러분들 한 2018년도까지 기출 다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컨텐츠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이제 서울로 이제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자습실을 이제 잡기 위해서 한 6시 전에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역 쪽에 가면은 이제 야간 근무하시고 이제 끝나신 분들이 술 취해서 막 술 마시고 있고, 저는 이제 막 아침에 진짜 일어나서 아침밥 먹기 힘들거든요. 속 쓰리고 그냥 꾸역꾸역 먹고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딱 역으로 나가는데, 그분들 술 마시는 거 딱 보면 참 시기가 참 어떻게 보면 참 귀찮되더라고요. 누구는 저렇게 일하고 나서 저렇게 술 마시고, 또 누구는 제 편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새벽부터 전철 타기 위해서 나가고. 자, 그리고 저는 일요일날 이제 학원 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학원에 이제 보통 일요일날 잘 안 나오는데 저는 가서 했어요. 제가 처음에 좀 말했었나요? 저는 좀 시행착오를 했어요. 어떤 시행착오를 했냐면, 좀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너무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 몸 관리 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름에 제대로 슬럼프가 걸렸어요. 일요일날 이제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슬럼프 관련된 얘기는 아마 다음 동영상에서 아마 다루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몸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약간 좀 체력적인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그럼 지칩니다. 그 다음에 편입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 이제 수도 없이 많이 해요. 하루에 몇십 문제 많이 풀고요. 계속 반복됩니다. 즉 문법은 할만해요. 나중에 되면요. 어휘 여러분들 어휘 수두룩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뭐 어휘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휘, 문법, 논리, 독해 다 어휘 있잖아요. 그래서 어휘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실력이 오릅니다. 논리 형성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GRE 어휘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논리 접근 방법 아시면 잘 합니다. 그럼 편입은 결국은 독해 싸움이에요. 왜? 편입 시험에서 왜 영어 시험을 보냐면요. 여러분들이 3학년을 편입하면은 특정 과목은 원서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원서를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원서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편입 영어 독해가 좀 많이 어렵죠. 장지문이고 인문, 사회, 자연과학, 철학, 배경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독해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는 사실 기초 독해 연습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잘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입보다 컨텐츠가 더 좋은 거는 이제 사실 수능 쪽이에요. 수능은 워낙 인원도 많고 좀 수능 수험생들이 많고요. 컨텐츠를 상당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학원 독해 수업을 좀 따라가기 힘드신 분들은 저는 공모에서도 많이 추천하는데 구문 독해는 천의문 기본편 세주에서 나온 거 상당히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유형의 독해는 자의수의 독해 기본편 평가 문제고 해석이 상당히 빵빵하고요. 구문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수업 듣고 나서 또는 인강 듣고 나서 여러분들 직접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좀 좋은 교재로 여러분들 좀 도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재들로 풀어보고 틀려보고 정리해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휘 교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편입 이제 학원들 컨텐츠를 보면은 제가 준비했을 때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편입 쪽은 사실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수강생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ND 33,000이나 뭐 빨간 책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ND 33,000이 좋은 교재인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빨간 책 봤습니다. 근데 ND 33,000이 왜 좋은 교재면 강사로서 봤을 때는 어원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사실 GRE 어휘를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위해서는 어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ND 33,000 같은 경우는 어원이 상당히 잘 나와 있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굳이 뭐 ND 33,000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다른 교재를 본다 하더라도 어휘를 볼 때는 좀 어원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능용 단어가 아니라 아무래도 GRE 어휘는 여러분들이 어원을 알아야지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교재를 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휘는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학점 관리할 때 나 전공 과목을 수업을 들을지 아니면 그냥 편입 공부하기 편하게 교양 같은 걸 들을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교양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아마 좀 부담이 적겠죠. 수업을 듣는데 점수 학점 얻는데도 이렇게 부담이 없겠고요. 반면에 전공을 이제 똑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공 공부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편입 병행하는 게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전공을 들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편입을 합격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모든 과목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 학교에서 유사한 과목 같은 거 그런 것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 면을 생각했을 때는 전공을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런 걸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일단 합격하는 게 우선이고 나중에 좀 학교를 좀 더 다니더라도 그냥 좀 부담 없이 공부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교양
수업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공강 시간을 많이 좀 활용해야겠죠. 그런데 편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초 과정, 그리고 이론 과정, 적용 과정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을 잘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정은 사실 기출만 풀어도 돼요. 근데 기출이 뭐 공무원처럼 기출이 이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2002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2018년도까지 기출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기초, 이론, 적용 과정을 학교 다니면서 좀 힘들더라도 잘 잡고요. 그 과정까지 잡고 나면은 기출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위주로 계속 꾸준히 풀면 됩니다. 그래서 공강 시간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이제 예전에 뭐 다음 카페 편입 카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멘토링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충남대학교 다녔던 이제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제 합격생으로서 이제 그 학생을 이제 온라인으로 좀 멘토링을 했었어요. 메일로.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이 이제 재학생이었어요. 영어 영문학과를 다녔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멘토링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많이 틀리더라도 계속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답이 되는지, 자기가 공부한 게 맞는지. 그리고 이제 그 학생도 상당히 열심히 해가지고 그해 이제 상위권 대학교에 영어 영문학과를 갔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면요.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강은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좀 이렇게 멘터 같은 이제 뭐 편입 선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시행착오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 하지 않게끔 좀 주의해서 약간 좀 학습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네이버 밴드에 상큼유자쌤 진도체크 밴드라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 수험생분들 대상으로 제가 지금 진도체크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편입 수험생분들도 제가 편입 영어는 전문가니까 가입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멘토링이나 진도체크 같은 걸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입과 이제 보통 이제 수능 재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초반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은 일단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왜냐면 상위권 학생들도 많고요. 뭐 외고, 과학고, 그리고 한 번 시험을 보고, 물론 지금 막 수시나 뭐 정시 이렇게 나뉘지만요. 그리고 다양한 과목 보잖아요. 반면에 편입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수능에 비해서 좋은 거는 일단 경쟁자분들이 상위권이 아니라는 거죠. 지방대, 수도권대, 그리고 인서울. 그 다음에 영어 한 가지만 본다는 거죠. 물론 공대는 수학도 보지만요. 그리고 수능처럼 한 번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원서를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1년 정도 준비하시면은 원서는 한 아마 9개 정도 이상 쓸 거예요. 그리고 딱 한 학기만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예비가 뜬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만약에 수능 잘 못 봤어요. 근데 나는 재수를 하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다. 그러면 수능을 추천하고요. 정시로서. 하지만 만약에 수능을 다시 준비한다 하더라도 나는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편입이 더 낫습니다. 왜냐면 편입이 시험이 영어 시험이 어렵긴 하지만 객관식 시험이고 저희가 뭐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요구하는 시험도 아니고요. 읽을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정도 시간만 딱 확보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편입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공무원 쪽에서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서 공무원과 또 편입이 이제 비교가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편입을 많이 준비했지만 실제로 편입을 합격하고 나서 많은 편입 이제 합격생분들이 지금 공무원을 많이 준비하세요. 왜 그러냐면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요. 뭐 공대는 괜찮아요. 공대 쪽인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인문계 쪽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편입을 하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쪽에 혹시 관심이 있으면 빠르게 공무원 준비하세요. 공무원 편입과 다릅니다. 첫 번째, 어, 문재인 정권. 이 정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공무원을 많이 뽑고 있어요. 편입과 달라요, 완전히. 상당히 많이 뽑고 있고요. 두 번째, 공무원에서는 영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편입 영어에 비해서 상당히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편입 합격생분들,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간에 많이 붙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워낙 프리패스가 잘 나와 있어가지고 영어 빼고 다른 과목들, 스타 강사분들이 특정 학원에 인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점검원 공부 방법이나 그런 거는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후에 혹시 공무원 쪽에 관심 있다. 그럼 편입 합격하고 나서 빠르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 편입 합격생들 중에서도 공무원을 빨리 전환해가지고 단기간 합격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3,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권 이제 반도 생기고 그리고 논리안서도 들어가고 이제 편입 영어가 조금씩 아마 어려워지는 단계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강사로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영어는 기초랑 이론 그리고 적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학원 다니시는 분들 다 지금 이론 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론 과정을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기초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은 좀 좋은 독학 교재들을 선정해 가지고 기초를 좀 단단히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찍고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